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경기고 국어를 맡고 있고요. 오늘 개략적으로 이제 경기고의 기출 유형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대비 방법들 알려드리겠게요. 자, 경기고는 교과서 자체가 좀 특이해요. 일반적인 교과서가 아니고 경계하고 휘문만 쓰는 그런 금성이라는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들어오는 걸 보시면 네. 1학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서를 기본 충실하게 하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얘가 뭐 두세 단원 들어간다 하면 여기에다가 모의고사를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3월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이걸 대부분 학교에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진도를 빨리 못 빼니까 모의고사를 같이 혼합해서 내세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 어떤 파트가 들어오냐면 당연히 문학 파트에서 선생님들이 뭐 시나 소설 같은 거 집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비문학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보기 문제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변형해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1학기 내신 분석인데요. 1학기 이제 범위를 잡아보면 당연히 현대시, 현대소설 다 들어가요. 교과서에 들어가는 작품들 충실히 들어가는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그 4번의 시험 중에서 3번 정도까지 다 문법이 항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은 이건 모든 학교에서 다 1학기 중간하고 기말에 다 넣는 그런 과정이고 이거 지금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 그 문법 교재를 딱 피면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비음화, 유음화 해가지고 그런 파트인데 얘네 학교가 문학도 어렵지만 문법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쉬운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남자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 중학교 때는 그냥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있어서 딱 골라내면 되는데 고등학교에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경기고는 특히 보기가 많거든요. 보기를 2개, 3개 막 다는 거예요. 보기 1, 2 해가지고 2개를 달아놓고 선택지를 가지고 이거 2개에서 찾아내게 하거든요. 이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요. 얘네가 문제 수를 보시면 28문제에서 30문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남자애들이 풀어내기에는 이게 만약에 30문제다 28까지 간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신에서 시간이 부족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고등학교는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여기에서 객관식이 20문제, 뭐 22문제까지도 가고요. 서술형이 8문제인데 얘가 서술형 배점이 30에서 40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등급이 갈라지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남학교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식은 당연히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 거고 객관식은 다 맞고 오는데 서술형에서 몇 점 감점이 돼서 얘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객관식은 그날 딱 뜨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 채점을 해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장담을 못 하죠. 그래서 이건 며칠 있다가 그 답안지가 나와요. 선생님이 1차로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만점을 받지 못했으면 감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다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뭐 때문에 감점이 당했는지를 제가 보고 가서 선생님한테 컴플레인해. 대본을 써줘요. 애들이 가갖고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이박아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그러면 다시 재차 근거를 집어넣어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해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이거 따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김진경 하면 아주 선생님들이 지긋지긋해 하세요. 왜냐하면 그 2학년 때는 독서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독서도 어떤 학교에서는 범위를 아예 안 알려주세요. 내신인데 그럼 내신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전화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제 하면서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0.1점 아니면 내가 2점이라도 감점된 이거 1등급 보장 못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채점이 이상하다 그러면 끝까지 제가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거의 감점이 없이 갑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내신 대비 8회를 돌 거예요. 직보까지 8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니 뭐 고등학교 때는 내신만 하고 이제 땡이네요. 그게 맞아요. 내신만 하다가 1년이 다 가는데 8번을 돌 거예요. 8번. 근데 이 안에서 제가 8번을 잡는 이유는
4회, 4번을 반복을 시켜요. 그 시험 범위를. 그러면 제가 말을 해요. 자, 똑같은 거를 4번을 반복을 했어. 근데 거기서 틀리는 건 말이 되냐 안 되냐. 너는 돌고래만도 못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00점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치동에서 아마 그 내신 오픈이 가장 빠른 축에 속해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한 6번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해보니 특히 남자애들은 6번에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8번을 기본으로 잡고 4번을 반복을 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100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1학기 내신 같은 경우 다시 외부 작품은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 외부 작품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을 안 해주고 외부 작품을 실어버리는 건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들인데요. 앞에는 현대시가 나왔죠. 해놓고 여기다가 이 5개의 선지가 다 뭐냐 고전시가거든요. 고전시가를 다 실어놓고 같은 걸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배운 애들은 당연히 풀어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들이 예비고 지금 겨울방학에 막 고전시가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준비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겨울방학 11월부터 2월까지 커리 중에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는 게 뭐냐면 제가 모든 학교에 모든 출판사의 목차를 알고 있고 그 대부분 학교의 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1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1년 동안에 이 4번의 시험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집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들어와도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다 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 문제예요. 서술형인데 요거는 괄호 안에 단답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형이지만 얘네는 거의 서술형이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기 들어가 놓고 보기 안에 조건이 거의 한 4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남자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서술형도 되게 독하게 시키거든요. 어떻게 시키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설지를 줘요. 그 해설지를 주고 그대로 옮겨 적어라고 하죠.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것도 곤욕이에요. 왜냐하면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말로 시켜보세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쓰기 싫다는 얘기예요. 제시를 볼 때도 저 다 이거 아는데 팔 아파서 못 쓰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말로 풀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쓰라고 시켜요. 그래서 해설지를 주고 처음에는 써갖고 오라고 이걸 숙제로 내주죠. 그런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될 때는 답지를 뺏고 나서 그것과 거의 흡사하게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러면 국어는 뭐 암기냐? 암기 과목 맞아요. 내신은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학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방학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의 많은 애들이 이 개념 수업은 제가 고3 애들 수능 직전에도 한 번 더 돌리는 수업이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념 수업은 따로 이제 내신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 넣어갖고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심화 문제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시키면서 아이들 거의 완벽하게 외우도록 그렇게 시켜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학교 아이들은 이 서술형에서 많이 까이기 때문에 특히 이 서술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합니다. 네.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교 유형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가와 달리 나와 달리 해가지고 작품을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 이 학생은 굉장히 연습이 잘 돼 있고 상위권 아이예요. 푸신 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와 달리 이런 거 있으면 괄호를 묶고 그 다음에 제발 밑줄을 쳐라. 그래서 국어는 눈으로 푸는 게 절대 아니어서 여기에다가 선택지 자체에다가 밑줄 치면서 끊으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100점짜리 아이들 시험지를 보면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편이에요. 남자의 치고는.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제 지금 표시를 한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를 집어넣고 그걸 비교하라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기에다가 이렇게 긴 보기를 집어넣어요. 남자애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작품을 외워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는데 보기는 생전 처음 본 보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요.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를 풀어라라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이 보기 절대 안 봐요. 지금 겨울방학 동안 모의고사를 따로 개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모의고사에도 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학교 내신에,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보기 문제가 거의 7,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보기를 안 읽어요. 그래서 야, 여기를 봐봐.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를 참고하여 읽어라. 얘가 기준인데 보기 왜 안 읽냐?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읽는 법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은 이 단어만 갖고 풀어내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지에 이 단어가 똑같은 게 있으면 맞다고 하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이걸 두 개를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읽는 법부터 알려주면서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접근을 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2학기 내신 보시면 2학기는 모든 학교들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1학기 중간고사겠죠? 기말고사고요. 2학기 갑니다. 중간이고요. 기말이에요. 그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1학기 중간은 모든 학교가 다 100점이 나와야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되는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가장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는 애들한테는 독이죠. 너무 쉽게 나오면 이제 실수 게임이거든요.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인데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거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시험 끝나면 전화 와요. 선생님 100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서술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서술형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럼 답지가 나왔을 때 또 연락이 와요. 애들한테 선생님 저 서술형 만점이에요. 그러면 올 100점 1이에요. 1등. 그럼 걔는 전교 1등도 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전화가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얘는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죠. 왜 그러냐? 네. 학교에서요. 그 중간고사는 100점이 나와야 1등급을 보장할 수 있고 만약에 하나 틀렸는데 선생님 저 3점짜리 뭐 3.2점짜리 틀렸어요. 이거 그냥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하나 틀려서 쿵! 몇 점이야? 2점이요. 그러면 한 2등급 나오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내시겠죠. 그럼 기말고사는 거의 한 평균 한 70몇 점 맞추신다 그러면 100점짜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100점짜리 수두룩해가지고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에서는 한 100점짜리 없이 한 95, 96점 맞은 애들이 1등급 나올 수 있게 이게 맞추시거든요. 그러면 전체 평균이 한 70몇 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면 2학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이 2학기예요. 이건 모든 학교가 동일한데요. 얘네가 이제 큰일 난 건 뭐냐면 이거 보이시죠? 관동별곡이에요. 이 관동별곡이 수록된 1학년 교재는 몇 개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다 필수로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경기고, 휘문고 보는 그 교재하고요. 저쪽에 이제 다른 뭐 신사고 이 정도밖에 안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관동별곡이 예전엔 여름방학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작품이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관건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경기고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학기 중에 내신 때 이걸 소화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동별곡과 그 다음에 중세문법입니다. 이 중세문법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예비고1 수업하시면서 중세국어까지 다 문법을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듣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어떤 거 하는 거냐면 이 여름방학 2학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관동별곡하고 중세문법을 한 번 더 해서 2학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아이들이 2학기 때 밀려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여기예요. 기말고사. 모든 학교가 이 기말고사를 왜냐면 중간은 조금 쉽게 내겠죠. 쉽게 내고 그 다음에 기말에서 확 어렵게 내가지고 이걸 또 맞추시죠. 그 기말의 그 메인 단어는 뭐냐? 문법이에요. 중세 문법하고 중세. 이런 관동별고 같이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잔인하시죠. 이거 두 개를 같이 내는 거 아이들한테 죽으라는 소리인데 같이 내세요. 많이.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시면 돼요.
2학기에도 문항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 외부 작품은 당연히 고전시가 고전 소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얘네와 관련된 거 싹 엮어가지고 굉장히 바운더리 넓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나온다라면 중학교 때처럼 자습서 평가 문제집 외워. 그다음에 그거 빈칸 뚫어서 외우게 하고 막 이거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이 하나가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이별의 정한이라는 작품이 하나가 나왔어요. 고전시가가. 그러면 얘가 하나가 뭐 가시리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고전시부터 현대시까지 얘를 묶어가지고 이만큼을 해주는데 해줘야 되는 작품들이 거의 30작품이 돼요. 그럼 일단 처음 보내는 애들 이렇게 중심, 그 메인 작품을 외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짜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딱 보이는 게 귀를 막아요. 딱 교과서 설명할 땐 들어요. 그런데 자 외부 작품 이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외부 작품의 중요성을 아직 몰라요. 애기들이라 첫 시험이라 거기서 귀를 막거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주면 나 이거 안 배운 거야. 다 안 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이거 왜 안 풀었니? 이러면 안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0점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귀 막지 마. 선생님이 문제 주는 한 150문제 더 뒤로 갈수록 문제 수는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네가 골라낼 건 없다. 내가 이미 문제를 선별해서 주니 네 자체로 선별하지 마라. 다 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수업이에요. 네, 시험 출제 경향 분석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고도 예외가 아닌데요. 경기고가 다른 과목도 어렵지만 국어도 만만치가 않고요. 일단 남자애들이기 때문에 국어는 그냥 어렵다로부터 시작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외부 작품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보기 문제, 아이들 싫어하는 보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또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3개가 달리는데 조건이 4개 정도거든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읽냐면요. 한 2개까지는 읽어요. 근데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꼭 문장으로 완성하시오. 중간에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이야.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쓰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왜냐면 저하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답 알아. 답 다 알아요. 맨날 했으니까. 근데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조건을 안 읽고 지가 그동안 썼던 걸 그냥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문장으로 써 그랬는데 뭐뭐 했음 이렇게 쓰고 와요. 환장하죠.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뭐뭐 다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자, 어떤 학교에서는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이걸 맞추시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이 마침표 안 찍었다고 2점 날아갔어요. 미치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컴플레인 해보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 나 찍었다. 가갖고 뭐 보고 이거 점이라고 우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서술형 내시는 이유는 애들이 못 보면 후하게 주시지만 다 잘 봤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깎으시기 때문에 이 조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계속 연습을 시켜서 이제 잔소리 해가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시험 대비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딱 이제 오픈을 하면 원래는 이제 첫 주가 딱 시작하면 오픈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첫 주에 지금 뭐 학교를 가네 마네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주 학교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상 진도 잡아갖고 저는 그냥 쫙 진도를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진도가 학교 진도 예상 진도가 빠졌을 때 학교에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하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진도 나가면서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필기해 주는 거하고 프린트가 들어오는데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본 들어오면 다시 그거 갖고 다시 정리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심화 문제 외부 작품 정리 들어가고 네 번째는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까지 해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려가지고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교과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차로는 이제 뭐 빈칸 채우기 하면서 전 내용 범위 정리하고 그다음에 6차에서는 심화 문제 풀인데 이게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리지만 그거는 그냥 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내시거든요. 이제까지 낸 것들을 안 내시기 때문에 얘네 거 풀리지만 메인이 아니고 이 주변의 학교들 기출문제를 싹 다 풀려가지고 기출문제 유형에 적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니라고 물어보면 얘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해요.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혼자서 푸는 거예요. 저는 손을 안 대고요. 왜냐면 저거는 너무 쉬운 거고 너무 기본적인 거라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 푸는 거냐면 예전에는 수업 끝나면 남겨가지고 저걸 2개를 갖고 오게 해서 이제 그날 배운 부분을 싹 다 풀리고 집에 보냈거든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뒷타임이 애들이 평일날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주말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요건 빼버리고 교사용 문제부터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년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거 먼저 풀리고 그 다음에 얘네 작품뿐만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작품까지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얘네 금성 교과서가 아니고 그 외적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출판사를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서술형을 내실 때 자기 출판사가 아니고 타 출판사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갖다 쓰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 교차로 다 문제를 풀릴 겁니다. 3단계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풀고 4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물짜기 하고요. 그물짜기는 2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직전 대비 날은 당연히 그물짜기 들어가고 이게 외부 작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숙제로 계속 나가요. 그거를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직전 대비 때 또 하는 이유가 애들은 직본날 안 해주잖아요. 그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했어도 직전 대비 날, 야, 봐봐. 이거 해갖고 딱 그때 말해주잖아요. 선생님 찍어준 거 다 나왔어요. 이러거든요. 직본날이 되게 중요해요. 직본은 기본이 3시간이지만 만약에 이제 얘네가 많은 학교 겹치지 않다 그러면 기본 3시간에 플러스 한 2-3시간 더 할 수도 있는 게 직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거 직전 대비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특히 더 직전 대비를 중요시해서요. 이거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업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가냐면요. 수업이 딱 들어오면 일단 숙제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봅니다. 네, 테스트를 보는 동안 제가 돌면서 다시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보면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채점한 거, 제가 첫날 채점하는 방법도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런 거 다 완벽하게 돼 있어야 숙제가 100%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오늘 수업 진도와 다음 주 과제와 오늘 테스트, 그다음에 오늘 숙제 완성도가 다 하나하나 나갈 텐데 그게 거의 뭐 20%로 나간다 그러면 얘는 문제는 다 풀었지만 오답이 안 된 거예요. 또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여기 와서 채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숙제를 안 했다라고 0으로 나갈 거예요. 그 아이가 막 항의를 해요. 그건 숙제한 게 아니에요. 숙제는 채점을 하고 오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답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해설지를 항상 줘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을 하고 오답 표시 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제가 또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이건 별표해갖고 저한테 질문. 이런 표시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애기들이기 때문에 1학년 애들은 손이 참 많이 가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다 처음에 이제 자세를 잡아주면서 갈 겁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OX 문제는 이게 직전까지도 계속 가져갈 문제예요. OX인데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테스트를 낼 건데 이 테스트는 숙제 안에서만 가져올 거예요. 절대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아요. 너네가 숙제한 거에서 나오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여기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 선택지를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OX. 자, 2번 선택지, 2번 문제 이렇게. 이거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답을 체크를 했어요. 그럼 밑에 3, 4, 5번을 절대 보지 않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확실하게 봐야 100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 확인을 하는 건데 애들이 풀면서 얘기해요. 저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저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선생님이 약속 어겼어요. 정말 우리한테 막 구라친 거죠. 막 이러거든요. 아니야. 숙제 안 해서 냈어 하고 몇 번에 몇 번 선지 봐봐. 들어가 있어. 애들은 안 보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OX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번에 들어오면 뭐 50개, 누적이 되면 80개, 150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보는 거 금방 봐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개를 보든 80개를 보든 다 맞아요. 통과해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틀린다면 제시 해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 통해서 제시를 보고 못 보면 남겨갖고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만점은 꼼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가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다음에 핵심 내용 정리인데 남자애들 갈래별 써머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써머리본이 나갑니다. 당연히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주고 두 번째는 이거 갖고 빈칸을 뚫어서 테스트를 보고 뒤로 갈수록 직전 대비 때는 이게 빈칸이 다 뚫릴 거예요. 뭐냐면 이거 다 외워서 들어가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 그냥 안 보고 쓰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문법도 손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답을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또 손으로 쓰고 맞추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띄어쓰기도 하나하나 다 하도록. 그래서 이 예시는 얘네 교과서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주시는 거 있어요. 프린트로 들어오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외부 교과서까지 수능 기출에서 들어오는 그 예시까지 싹 다 잡아갖고 다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수업 구성은 말씀드렸듯이 3시간 수업으로 가는 거고요. 네. 앞에서는 이제 숙제 점검 먼저 하고 질의응답 받고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잡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질의응답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제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남길 거예요. 그 애들이 선생님 저 뒤에 수학이에요. 막 이러거든요. 나랑은 상관이 없지 해갖고 남겨서 완료가 됐을 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나면 제시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제시가 다 통과가 돼야 돼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 주는데 그 사이에 거의 일어나는 아이들이 없죠. 요거 제시 이제 봐야 되고요. 못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 추가 질문 받고 자료하고 이렇게 수업은 구성이 되고요. 지금 수업 시간표는 토요일 날 9시 반에서 12시 반이에요. 좀 아이들이 일어나서 오기에 힘든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개강했고 3월 12일 첫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입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가 어느 학교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고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의 내신 대비하는 모든 학교의 아이들의 거의 100점, 그냥 학교에서 유일하게 100점 이렇게 보내오거든요. 유일하게 저 100점이에요. 전교 1등이에요. 막 이런 것들, 이런 아이들 모두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왔으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반에서 1등급이 나와야지. 그래서 만약에 뭐 명수 작은 학교가 전체 뭐 1등급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반에서 다 1등급 가져와야 돼. 분명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인데 9명이에요.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새끼 누구야? 잡아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제 이 너네도 할 수 있어. 100점을 만들 수 있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아 저거 갖고 되려나 하시지만 지금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린 거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100점은 만들 수 있고 믿고 맡겨주시면 남자애들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까요? 없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